방정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방정식은 3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이고 오늘 배우는 내용은 연립방정식입니다. 자, 방정식에서 연립방정식이야. 그럼 연립했다라는 말은 뭘 보고 연립했다라고 한다? 우리 연립방정식 처음 배우는 거 아니야? 잠 오면 일어나서라도 해. 졸고 앉아있지 말고. 잠자는 거 아니잖아. 자, 연립방정식 처음 한 거 아니고 연립했다의 뜻이 뭐다? 두 개 이상의 식을 몇 개로 하나의 쌍으로 묶어서 공통인 해를 구하는 게 연립. 그리고 방정식. 자, 그래서 연립방정식은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미지수가 두 개인 방정식을 배웠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경우는 해가 무수히 많지만 두 개의 식을, 두 개 이상의 식을 하나의 쌍으로 묶어서 두 식을 공통인 해를 구해서 만들어져 가는 과정들이 전부 다 뭐가 돼? 연립 방정식. 근데 이 연립 방정식은 어디서도 했었어? 2차 함수에서 했습니다. 2차 함수에서 처음 한 게 아니에요. 2차 함수에서도 2차 함수와 그 다음에 1차 함수 직선하고 만나는 점을 구할 때도 그때도 x하고 y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둘을 만나는 점이 결국은 뭐가 된다? 두 개의 관계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하고 y의 값이었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은 2차 함수에서도 또 보고 왔었고, 근데 그 연립방정식 2차 함수에서는 연립방정식이라고 안 했고 그 만나는 점 또는 교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을 배울 때 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 그래서 직선을 뭐라 그래? 1차 함수라고 하지 않고 1차 함수를 포함해서 축에 평행한 직선들까지 모아서 뭐라 그래? 방정식이라고 표현해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고, 그런 직선들이 한 점에서 만났을 때 그 만나는 점, 교점을 연립했을 때 연립방정식의 해와 같다라고 배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부터 정리하면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정리하면 두 개 이상의 미지수를 포함하는 방정식의 묶음. 이제 묶음이니까 뭘로 하나의 쌍으로 묶어줬다는 뜻이고, 여기 두 개 이상의 미지수라고 했다라는 얘기는 세 개짜리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 x하고 y하고 z 또는 a, b, c.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요 과정에서 지금 요 단원에서 하는 연립방정식은 미지수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항상 같아. 그래서 1차 방정식 우리가 처음 배울 때 이건 안 써도 되고 2x 더하기 3y는 4고 x 더하기 y는 1일 때 얘네들 이렇게 하나의 쌍으로 묶었을 때 x하고 y잖아, 미지수가. 동시에 얘네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x하고 y 값 찾아야 되는데 x하고 y를 가지고 있는 식 하나로는 안 되고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식이 몇 개 나온 거야? 두 개야.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A, B, C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A, B, C 세 개 문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반드시 색이 몇 개가 꼭 나와줘야 돼. 세 개는 나와줘야 우리가 방정식,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해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보고도, 차수를 보고도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면 식도 두 개가 나와야 되고, 미지수가 세 개면 방정식의 식도 몇 개 나와야 되고, 세 개. 그래서 내가 미지수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문자의 미지수의 개수와 내가 만든 식의 개수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해가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를 더 찾아봐야지, 개수를. 아니, 그 방정식의 개수하고 미지수의 개수가 서로 같을 수 있도록 찾아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원 연립 1차 방정식의 정의와 해법인데, 2원이라고 했을 때 2원은 뭘 뜻한다? 미지수의 개수. 그러면 2원이니까 미지수가 몇 개 있다? 두 개. 그래서 2원 연립 1차 방정식은 미지수가 두 개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1차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차수가 몇 차인? 1차인 방정식을 2원 연립 1차 방정식이다 라고.
그러면 연립방정식 배울 때 두 가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소거하는 방법과 대입하는 방법. 소거하는 거는 내가 찾고자 하는 문자를 남겨놓고 문자를 하나씩 지워가는 방법이 소거하는 방법이고, 대입법은 두 식 또는 세 개의 식을 비교했을 때 하나의 문자로 통일하기 위해서 하나의 식을 대입하는 방법. 그래서 자, 방법은 두 개. 하나씩 문자를 지워가는 방법. 자, 소거를 이용해서 하나의 문자로 바꿔 두 개로 되어 있는 방정식을 미지수를 하나를 가지고 있는 1차 방정식의 모양으로 바꾸는 게 이원 연립 1차 방정식. 자, 그래서 소거하는 방법을 뭐라 그랬고, 가감법이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하나의 식을 하나의 문자를 통일하기 위해서 x나 y를 대입해서 만드는 방법을 대입법. 자, 세 번째는 등치법입니다. 등치법은 이런 것들이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 거야. x는 y 더하기 1이고 x는 3y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이 x하고 x가 서로 같기 때문에 누구랑 3y 마이너스 1과 y 플러스 1 서로 같다 라고 놓고 푸는 게 등치법. 자, 이미 우리가 어디서 배우고 왔냐면 직선의 방정식에서 해가 무수히 많을 때와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 자, 직선의 방정식으로 끌고 갑니다. 1차 함수적으로 끌고 가. 자, 두 개의 직선이 자, 해가 없어. 해가 없다라는 얘기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봤을 때 두 직선이 서로 만나는 점이 있다 없다, 교점의 의미로 보면 없다. 그럼 직선이 교점이 없다라는 얘기는 평행하다. 그럼 평행하기 위한 조건.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이 다르다. 그럼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얘기는 교점이 무수히 많다. 만나는 점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두 직선은 서로 겹쳐진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서로 일치한다. 따라서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같다. 그러면 교점이 오직 하나야. 즉 만나는 점이 오직 하나만 생겼어. 한 쌍만 생길 때 조건은 평행일 때를 생각을 해봐. 평행일 때는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다르면 얘네들 절대 안 만나. 기울기가 같잖아. 그 말은 기울어진 정도가 같은 게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야. 근데 그 각도가 조금이라도 틀어져 봐봐. 그럼 얘네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만나. 그렇기 때문에 교점이 한 쌍 아니면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라는 말은 기울기가 같지 않으면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난다. 근데 기울기가 기울기가 같으면서 y절편까지 같으면 얘네들은 항상 일치하기 때문에 교점의 개수가 무수히 많아지니까 해가 무수히 많은 거고. 자,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가보면 되고, 그 다음에 1학년 1학기 과정으로 내려가 봅니다. 이제 1학년 1학기 과정에서 AX는 B의 꼴에서 X의 개수가 0이고 상수항이 0이야. 그럼 이때 해의 조건은?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다. 이걸 생각하면 연립방정식에서 해가 무수히 많을 때 조건 찾을 수 있어. 그럼 이때 해가 무수히 많다야. 필요하면 기억 안 나면 적어 놓는 거고, 기억이 나면 안 적어도 되고. 자, X의 개수는 0인데 우변의 상수항이 0이 아니야. 그럼 이때는 해가 없다. 이유는 등식 자체가 성립하는 경우에 X값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이 X의 개수가 0만 아니면 오직 한 개의 해를 갖죠. X는 A분의 B에서 오직 하나의 해를 갖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뭐가 돼? 연립방정식이야.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인데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방법이 소거하는 방법, 가감하는 방법과 대입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어서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만약에 y를 소거하고 싶어 그러면 x의 개수를 갖게 만들 거 아니야. 최소 공배수로. 그럼 지웠을 때의 모습을 생각하면 되고, 또 하나는 요 모양을 하나 생각하는 거고, 이 ax 플러스 ax는 b의 꼴을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로 봤을 때는 뭘로 보면 돼? 좌표 평면사에서 직선의 위치 관계를 생각해서 가면 되고. 자, 그래서 첫 번째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과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일 때 첫 번째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부터. 자, 가관법을 이용합니다. 자, 0 곱하기 x 더하기 0 곱하기 y는 0의 꼴.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의 의미로 봤을 때 x의 계수의 비와 y의 계수의 비와 상수항의 비가 항상 일치하게 되면 0 곱하기 x는 0의 꼴로, 다시 말하면 직선의 위치로 봤을 때는 두 직선이 서로 일치. 두 직선이 서로 일치할 때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해가 없을 때. 자, 소거를 시도한다는 얘기는 가관법 이용입니다. x를 소거하거나 y를 소거하거나 소거하려고 했을 때, 자, 좌변에 x의 계수하고 y의 계수는 0 곱하기 0, 0의 꼴로 바뀌는데 이 우변에 오는 상수항이 0이 아닌 꼴로 만들어지게 되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x의 계수의 b와 y의 계수의 b는 일치하는데 상수항의 b가 다를 때, 다시 말하면 좌표 평면 사이에서 직선의 위치 관계로 봤을 때는 두 직선이 서로 뭐가 됐을 때? 평행할 때.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이 다르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입니다. 2x 더하기 y는 3이야. 근데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할게. 그랬을 때 얘네들을 소거하기 위해서 위에 오는 1번식하고 2번식으로 놨을 때 1번식에다가 2를 곱해서 둘이 서로 2번식하고 뺄 거야. 그럼 얘가 4x 더하기 2y는 6. 그 다음에 아래 있는 식은 4x 더하기 2y는 6. 그러면 얘네들끼리 빼면 동량끼리 정리할 것 같기 때문에 0 곱하기 x 더하기 0 곱하기 y는 0의 꼴로 만들어졌을 때 이때 뭐라 그런다? 해가 무수히 많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일일이 구리할 필요 없이 뭐 해주면 된다고? x의 계수의 b와 y의 계수의 b와 상수항의 b가 서로 같기 때문에 이럴 때 뭐라 그래?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라고. 되죠? 이 말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간단한 예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너무 깊이 뭐 이런 거 예제까지는 안 써도 돼. 그냥 아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도 괜찮아. 자, 그러면 우리가 방정식을 푼다라는 말은 항상 뭘 구하는 거? 방정식을 푼다, 부등식을 푼다라는 말은 해를 구하여라. 그럼 연립방정식이기 때문에 두 식의 공통인 해를 구하여라 라는 말과 같은 거. 그러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어쨌든 x든 y든 하나는 지울 거 아니야. 자, 둘 중에 누구를 지워보자. x, y를 지워보면 위에 있는 식에다가 첫 번째 식에다가 a만큼 곱해서 a제곱 x 플러스 ay는 a. 그리고 둘이 빼. 자, 우리 저번에 방정식 배울 때 ax는 b의 꼴이라든가 부등식 할 때 그런 말을 썼어. x의 계수에 미정계수를 가지고 있을 때 무조건 나누면 된다 안 된다? 미정계수가 들어있는 경우 무조건 나누면 안 되고
0일 때와 0이 아닐 때, 0일 때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로 나눠서 반드시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를 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빼면 a제곱 마이너스 1, x는 a 마이너스 1인데 무조건 a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x의 개수가 미정개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a제곱 마이너스 1이 0일 때와 0이 아닐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 a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면 a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여기서는 이제 나눠집니다. 여기서는 뭐하고 뭘로 나눠진다? a가 1일 때로 나눠져. a가 1이면 좌변은 0 곱하기 x고 우변은 0이야. 그러면 0 곱하기 x가 0이기 때문에 항등식. 따라서 이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적어주고.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해가 무수히 많을 때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많아 해가 많아서 어? 이리 와.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이면 좌변은 0 곱하기 x인데 우변은 마이너스 2야. 이럴 때는 해가 없다. 부정은 해가 많아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인 거고, 두 번째의 경우는 방정식 자체가 등식 자체가 거짓이야. 아예. 그러면 해 자체를 구하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말하고? 불능이다 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a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아닐 때, 다시 말하면 a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닐 때야.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뭐가 가능해? 양변 x제곱의 개수로 인수분해해서 나눠줄 수 있다. 그래서 이때에는 뭐가 되고 a 플러스 1분의 1.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에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해야 돼? 풀 때는 이렇게 풀어놓고 정리할 땐 다 적습니다. a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x는 a 더하기 1분의 1이라고 적고, a가 1일 때 이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적고,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을 뭐라고 하냐면 부정방정식이다 라고 해. 뒤에 단어는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수업. 여기서? 네. 여기서는 누구 때문에 결정이 돼? 여기는 y는 여기서만 찾으면 되지. 여기서. 나머지에서는 구할 필요가 없지. 왜냐면 x가 무수히 많으면 y의 값도 무수히 많아지고, x값이 없기 때문에 y의 값 자체도 구하는 거 불가능한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해가 없다. 그럼 이제 y는 뭐 하면 돼? x에다가 a 플러스 1분의 1만큼 대입해서 y는 a 플러스 1분의 1 하고 나오지. 어디다가? 여기다 대입만 하면 되지. 요 자리에다 대입하면 되지. x가 a 플러스 1이니까 a 플러스 1분의 a 더하기 y는 1 하고, y는 1 마이너스 a 플러스 1분의 a. 그래서 통분해서 정리하면 a 플러스 1분의 얼마? 1 하고 정리하면 돼. 해를 구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져다 대입하면 되고, 너무 많은 경우랑 불가능한 경우는, 해가 없는 경우는 아예 구할 필요 없고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돼. 자, 됐죠? 자, 그럼 이제 여기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하고 똑같아. 자, 여기서 이제 차수가 늘어납니다. 연립 2차 방정식이야. 자, 그럼 2차 방정식도 뭐가 가능하다고? 연립할 수 있다. 2차 방정식은 해가 몇 개? 두 개, 차수가 2차잖아. 2차니까 해가 몇 개 나와야 돼? 두 개. 3차였으니까 3차 방정식 해가 몇 개였어? 3개. 그럼 해가 두 개잖아. 그럼 얘네들끼리 연립했다는 얘기는 인수분해했을 때, 또는 근해 공식 이용해서 해를 구했을 때, 그때 x값이 서로 같은 해를 그 해가 뭐가 되는 거야? 두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고, 걔가 바로 연립 방정식의 해인 거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2차 연립 2차 방정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거할 수 있는 경우는 소거하고, 안 되는 경우는 인수분해. 자, 먼저는 뭐부터 한다? 자,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각각의 연립 방정식에 대해서 차수 중에 최대인 것이
자, 연립 2차 방정식은 꼭 2차 방정식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가? 지금 써진 것처럼 가장 높은 차수가 2차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1차하고도 연립해도 몇 차 방정식? 연립 2차 방정식.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첫 번째는 이렇게 생긴 게 있을 거야 아마. 1차식 1차식과 2차 방정식에 연립이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차 방정식하고 2차 방정식에 연립으로 만들어지는 연립 방정식이 있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2차식하고 2차식 연립할 때는 반드시 뭘 찾아야 된다? 1차식을 꼭 찾습니다. 2차하고 연립할 때는 반드시 뭘 찾아야 된다고? 성현아? 1차식 꼭 찾아내야 돼. 알았지? 자, 풀어봅니다. 어려운 내용 없어. 자, 지금 6번은 뭐하고 뭐해? 1차 방정식하고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그럼 뭐해? 아주 쉬워, 아주. 계산할 줄 알고 인수분해할 줄 알면 여기는 쉬운 단어냐. 근과계수의 관계 알아도 되고. 근의 공식 알아도 되고. 아마 배운 것 중에 아마 제일 쉬울 수도 있어. 최근에 배운 것 중에. y를 x-2로 바꿔서 어디다가 아래 있는 식에다가 대입. 그러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3x 플러스 2는 2. 그럼 얘랑 정리될 거고, 이항시켜서 x제곱 마이너스 3x는 0. 인수 분해. 그러면 x는 0 또는 누가 나와? 3. 1차하고 2차하고 만나면 해가 두 쌍인데 2차하고 만나면 최대 해가 몇 쌍? 4쌍 나옵니다. 자, x가 0이니까 그 다음 우리 뭐 해야 돼? y 구해야 되겠지? x가 0일 때 y는 마이너스 2, x가 3이면 y는 얼마? 1. 그래서 몇 쌍? 두 쌍. 이게 다야. 1차하고 2차하고 만났을 때는 1차 방정식을 약간 변형시켜서 대입법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에 대입한 후에 하나의 문자로 통일시켜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나 y에 관한 2차 방정식 한 문자로 통일한 후에 인수분해나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뭐해? 나머지 식에 대입해서 y의 값 또는 x 값 구하기. 했죠? 자, 7번입니다. 자, 2차하고 2차입니다. 잘들 이제 2차끼리 할 때 웬만큼 잘. 자, 2차하고 연립할 때는 첫 번째 뭐야 한다? 둘 중에 뭐가 가능한지. 아까 말했지. 1차식을 발견하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되는지, 인수 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확인. 그러면 인수 분해가 되는 식이 있으면 반드시 인수 분해해서 거기서 뭘 찾아야 돼? 1차 방정식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인수 분해 안 한 식에다가 대입하기. 그게 첫 번째. 자, 했는데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돼. 이제 잘 들어? 네.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첫 번째,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걸 억지로 할 순 없잖아. 너 근의 공식 갖다 쓸 필요 없고, 첫 번째는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되면 최고차항을 소거시켜. 여기서 말하는 최고차항은 2차일 거 아니야. 근데 x제곱만 소거가 되는 게 아니라 x하고 y 둘 다 1차인 경우는 둘 다가 소거가 돼야 1차식이 완성이 돼. 그래서 최고차항을 소거한다라는 말은 x제곱항과 y제곱항이 동시에 소거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했더니 x제곱하고 y제곱하고 2차항 소거시키려고 봤더니 하나만 소거가 돼. 그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그 다음에 누구를 소거시킨다? 세 번째, 상수항. 상수항을 소거시키게 되면 둘 중에 하나는 상수항이 소거되면서 반드시 그 2차 방정식이 뭐가 되도록, 인수분해가 되도록 식이 유도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1차식 만들어냅니다. 나중에 처음 들었다고 하지 말고. 자, 첫 번째 이 경우는, 자, 요 경우는 어떤 경우냐? 1번의 경우는 여기는 어떤 유형이냐면 두 식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 되는 경우야. 자, 두 식 중 하나가 인수분해되는 경우의 문제입니다. 자, 위에 있는 식 인수분해 어떻게 돼? 얘 1번으로 놓고 얘 2번으로 놓을게.
2x 마이너스 y 곱하기 는 0. 그러면 자 나오죠 하나. 첫 번째는 y가 몇 x? 2x. 또 하나는 y가 얼마? x. 두 가지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로 풀립니다. 그러니까 해가 몇 쌍 나온다는 얘기야? 4쌍. 자, 이 y는 2x를 어디다가 1번, 이게 1번이래. 2번식에 대입. 그러면 5x제곱하고 4x제곱이니까 x제곱은 16.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 따라서 y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4니까 y는 x의 2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8. 자, 여기다가 이럴 때는 이제 뭐라고 해? 플러스 4면 플러스 8이고 마이너스 4면 마이너스 8이지. 그러면 부호가 바뀌면 돼야하는데 위아래가 똑같이 가야 돼. 그래서 뭐라고 적어? 옆에다가 복호 뭐라고요? 자, 무슨 말? 부호가 서로 같은 순서로 간다는 얘기야. 플러스는 플러스로 대응하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순서가 뒤집어지면 안 돼, 위아래가. 자, 두 번째 y는 x를 이번에 똑같이 2번에 대입. 그러면 x제곱이니까 4x의 제곱이 16이고 x제곱이 4죠.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럼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라고 하고 얘도 뭐라고 적어야 돼? 복호 아니면 뭐라고 적어? 아예 x, y라고 적던가. 적는 방법은 4일 때 8 마이너스 4일 때 마이너스 8 2일 때 마이너스 2 인가 플러스 2 마이너스 1일 때 2. 자, 요렇게 쓰기도 합니다. x가 4일 때 이렇게 쌍으로 묶어서 y는 8 또는 x는 마이너스 4일 때 y는 마이너스 8 또는 x가 2일 때 y는 2 또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도 마이너스 2. 자, 요렇게 쓰는 방법. 얘 대체적으로 많이 쓰는 게 마지막에 쓴 게 많이 보이기는 해. 많이 이렇게 쓰기는 하는데 순서상으로 쓸 때는 반드시 누가 x고 누가 y인지 순서 반드시 표시해주고 부호만 그대로 가져다 쓰고 싶을 때는 반드시 요 말도 꼭 갖다가 써야 되고. 자, 2번 봅니다. 2번은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둘 중에 하나가. 안 돼. 안 되면 어디를 소거하라고? 인수분해 안 되면? 그래, 2창 소거시켜. 그러면 2창이 x제곱의 기수가 2니까 두 번째 식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돼? 2를 곱하면 x제곱한과 y제곱한이 둘 다 동시에 소거돼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 누구를 소거하는 유형이다? 2차 항 소거하는 유형. 오늘 배우는 내용은 최근에 배운 내용 중에 제일 쉬운 거야. 제일 쉬운 거. 자, 그래서 1번 식에서 뭐 하자? 2번 식에다가 2번 곱한 것만큼 뺀다. 그러면 자, 빼니까 2배 하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2x제곱 플러스 2y의 제곱 더하기 2x 빼기 2y는 12. 그래가지고 빼. 그럼 몇 x? x 플러스 3y는 뭐 나와? 0 나오겠지? 그럼 1차식 발견했죠? 1차식 만들어냈지? 그러면 이제 요 1차식을 둘 중에 아무데나 대입하면 돼. 그럼 1차식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뭘 해준다? 1차와 2차를 연립하는 모양으로 바꿔줘. 그럼 y는 마이너스 3분의 1로 바꾸기보다 x를 뭘로 바꿔주면 돼? 마이너스 3y로 바꿔주고 얘를 몇 번씩에다가 2번씩에 대입. 왜? 1번은 이미 2배 돼 있는 식이기 때문에 개수가 더 크기 때문에 두 번째 식에다 대입을 하면 10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니까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6은 0 5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은 0 인수분해 된다 안 된다? 되죠? 5하고 1이랑 3하고 마이너스 1 가능하네. 그럼 인수분해 해서 5y 플러스 3 곱하기 y 마이너스 1은 0. 그러면 y가 마이너스 5분의 3이거나 또는 y는 1. 자, x가 마이너스 3y이기 때문에 y가 마이너스 5분의 3이면 x는 5분의
9. x가 1이면, y가 1이면 x는 마이너스 3에서 2수다. 끝. 그냥 대입하고 서고하고 인수분해하고 계산하는 게 다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여기는 이차항의 소거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어디 소거하기로 했다? 상수항. 자,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상수항 소거. 자, 상수항 소거할 거기 때문에 자, 1번식, 2번식. 1번식에다가 몇 배 해주고 그냥 2 곱해가서 더하면 안 될까? 응. 곱한 다음에 2번식하고 더하기. 그러면 더할 거니까 몇 x제곱 6x제곱 마이너스 11 xy 플러스 3 y의 제곱은 14 빼기 14니까 얼마 되고 0. 그럼 인수분해 하기를 하나는 3x하고 2x 놓고 자 곱해부호가 플러스인데 합해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둘 다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y랑 마이너스 3y 인수분해 하면 3x 빼기 y 곱하기 2x 빼기 3y는 0. 자, 첫 번째는 간단해. 먼저는 누가 나와? y는 3x 나오죠? 이 y는 3x를 어디다가 대입한다? 1번식에 대입. 얼마 나와? x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9x의 제곱은 7. 7x 제곱이 7, x 제곱은 1.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따라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얘도 마찬가지 뭐라고 복호 동순 적어주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2x 마이너스 3y가 0이야. 자, 이렇게 했을 때는 x는 하고 바꾸면 뭐 돼? 2분의 3y 되겠죠? y는 하면 3분의 2x야. 그렇게 분수꼴로 나오는 경우는 b를 이용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2x하고 3y가 같기 때문에 x하고 y의 b가 몇 대 몇이란 얘기야? 3대 2. 그러니까 x를 몇 k로? 3k로 놓고 y를 몇 k로 놓고 2k로 이렇게. 그래서 정수꼴로 놓고 문제를 푸는 게 훨씬 쉽겠지. 분수 나오면 또 통분도 해야 되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x에다가는 몇 k? 3k. y에다가는 2k. 얘도 마찬가지 어디다가 1번식에 그대로 대입. 그럼 1번식에다 대입하면 9x제곱 9x제곱이래. 9k제곱. 9k제곱 마이너스 6k에 플러스 4k의 제곱은 7. 그럼 얼마야? 7k제곱은 7일 거고 k의 제곱이 1이니까 k는 뿔마 1. 그럼 여기도 k에다 대입만 하면 되지. 그럼 k가 1일 때니까 x는 3하고 y는 2.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1일 때면 x는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2. 그래서 해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네. x가 1일 때 y는 3.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x가 3일 때 y는 2.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3일 때 y는 마이너스 해서 총 몇 쌍? 4쌍. 최대 많을 때가 몇 쌍? 4쌍. 자, x하고 y가 실수라는 말이 없으면 허수가 나온다고 해서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x하고 y가 실수 조건일 때는 허수인 해는 안 써도 되지만 아무 조건 없을 때는 수 전체에 대해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허수가 나왔다고 해서 해가 없다가 아닙니다. 허수 나와도 대입해서 해 구하기. 5분만 쉬었다가 하나, 둘, 3개밖에 안 되니까 얼른 끝내기. 여기 방정식은 금방 끝나. 왜냐면 2차 함수 앞쪽에 최대 최소랑 활용 문제랑 또 설명할 거 분명히 있어. 그 다음에 3차 방정식 예제 문제도 설명해야 숙제도 하고 문제 푸니까